24절기를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요 선생님이 무조건 순서대로 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겠냐면 입춘우수 경칩춘분 뭐 이렇게 청명고구 입하 이런 식으로 막 외우겠는데요. 저는 그게 명리학 하는데 다른 것도 외우는데 어려운데 이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좀 다르게, 그리고 다 외우기 힘들고요. 근데 이제 명리학은 태양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날씨가 어떻게 바람이 불고 어떻게 열이 오르고 습기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안 준 프린트가 아마 이걸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를 보고 저기를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간을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해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자축인묘 하는 이 지지는 12달을 나타내요. 12달을 나타내니까 그거를 저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사각형으로 구분을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를 동그라미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사각형으로 해서 네 계절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겨울은 해자축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동쪽은 봄은 인묘진. 그래서 이제 봄은 동쪽을 의미하고 겨울은 북쪽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왜 알아둬야 되냐면 고서를 읽으면 운이 북방으로 흘러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운이 동남방으로 흘러서, 그러면 운이 이제 인묘진 사오미 쪽으로 흘러갔다, 그러니까 봄 여름 쪽으로 흘렀다 이런 의미거든요. 역행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름은 남쪽, 가을은 서쪽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해자축부터, 자축이 아니고 해자축부터 겨울, 그 다음에 인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명리학은 실제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24절기 중에 지금 24절기를 하는데 24절기 중에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게 명리학을 감명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줄을 딱 그어볼게요. 이렇게 긋고 여기 이렇게 그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로 정반대의 계절에 줄을 긋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 자월의 한 중앙이 며칠이냐면 12월 22일이에요. 22일이라고 할게요. 20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동지입니다. 그러면 동지가 되게 중요한 게, 항상 동지에서 이 땅 밑에서 양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22일부터는 양이 생겨나는 거예요, 땅 밑에서. 그래서 주역의 괴를 그리면 맨 밑에 양괴 1양을 그리거든요. 그럼 이제 동지가 되면 이제 서서히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동지가 원래 이제 밤이 가장 긴 날이고 그날부터 낮이 조금씩 길어진다. 요 정반대가 뭐냐면요, 요 정반대편에 6월 22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지예요. 하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외워야 돼요. 그러면 동지를 기준으로 이쪽을 봄, 여름, 이쪽을 가을, 겨울이라고 해요. 그러면 동지부터 이제 봄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지와 하지가 정대척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우리가 3월 22일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춘분이에요. 낮밤의 길이가 똑같다는 춘분이고, 여기는 9월 22일이겠죠. 그럼 여기는 추분이에요.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사계절을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겨울인데 자월에 12월 22일 동지를 기준으로 동지부터는 여기를 봄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봄으로 감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춘분이 지나면 춘분 3월 22일부터는 이제 여름으로 감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지가 되면 이제 수정이 끝났기 때문에 가을의 기운으로 명리학에서 감명을 하고, 추분이 지나면 이제 추수가 끝났으니까 겨울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쨌건 날짜 중에 22일을 외워야 돼요. 아까 12월 22일은 동지다. 그러면 6월 22일은 하지다. 이게 12월 20날이 동지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력하고 365일하고 우리는 명리학에서는 1년에 360일로 보는 거거든요. 30일씩.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20일 외우고 추분을 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인월에 가면 2월, 여기서 15를 더하면 2월 7일이라고 할게요. 되게 2월 5일인데 5일이라고 할까? 입춘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춘을 기준으로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임묘진월은 이제 봄이니까 2월 5일에 입춘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쓸 건데, 그러면 사오미는 입하가 있겠죠. 입하가 있으면 이거는 5월 5일 정도의 입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개 8월 5일이나 8월 7일에 이제 입추가 있을 것이고, 8월. 여기 또 3개월을 더하면 11월에 이제 입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개를 외우면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에서부터 입춘 사이에 절기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외웠어요. 쭈루루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월에서 입춘 사이에 2개의 절기가 들어있는데 뭐냐면 소한대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은 나 이제 쓸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쯤에다 소한대한을 쓰세요. 그러면은 동지 다음에 소한대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춘이 지나고 나면 입춘 다음에도 딱 2개가 들어있어요. 요 춘분 사이에.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우수예요. 우수 다음에 경칩이에요. 그죠? 그러면 경칩까지 하고 이제 춘분이 지나면 춘분과 입하 사이에 또 2개의 계절이 있어요. 그게 청명고구예요. 다시요. 동지부터 소한대한, 입춘 다음에 우수, 경칩, 그 다음에 춘분 다음에 2개의 거는 청명고구, 그 다음에 이제 입하가 지났어요. 입하가 지나면 소만망종이라고 해요. 예, 소만망종. 그 다음에 하지가 지났어요. 하지가 지나면 덥거든요. 그래서 소서대서. 그래서 요 칸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일단 8개를 확실히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추가 딱 지나면 처서백로가 와요. 처서백로. 그 다음에 추분이 지나면 추워지니까 한로상강. 한로상강이에요. 그 다음에 입동 다음에는 눈이 내려요. 소설, 대설. 그래서 입춘 기억을 해야 돼요. 날짜를 기억을 해야 되고, 동지하지, 춘분, 추분 날짜를 기억해야 돼요. 3월 22일경, 3월 20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입춘날은 3월 20날이요. 아니, 춘분은 3월 22일이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절기가 들어가는 거는 못 외워도 어쩔 수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1년을 4계절로 나눈다. 4계절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1년이 12개월이 있잖아요. 그럼 그 12개월을 다시 둘로 나눈 게 지금 우리가 하는 24절기예요. 그럼 24절기는 15일마다의
기후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15일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2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5일마다의 기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사주를 잘 보는 분은 이 5일마다의 기운에 따라서도 사주가 다르다. 출생이 5일마다 72후에 따라서도 아주 미세하게 그 기후의 조화가 다르다라는 걸 감명을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24절기 정도 지금 외우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24절기로 무엇을 보느냐?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이 기후의 조화를 보는데 뭐를 보냐면요. 바람, 그 다음에 열이 오르는 것, 그 다음에 습기, 그 다음에 건조함, 그 다음에 춥고 한기가 오는 한. 그래서 풍열, 습조, 한을 살피는 거예요. 이 24절기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표를 계속 여러분 많이 써먹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사주를 감명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요. 1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를 제가 늘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여기를 이렇게 춘절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3월 22일부터 하지까지를 여름으로 보고 하지에서부터 추모까지를 가을, 여기를 겨울 이렇게 사계절로 나누어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저는 수화 기제를 따질 때는 2분 2지로 나누어서 이제 감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월이 동지가 시작되면 봄의 기운이 왔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선생님들한테 드린 그 프린트 중에서 읽으실게요. 앞부분만 읽으면 돼요. 자연의 계절에 맞춘 절기력. 거기를 읽어주세요. 네. 자연의 계절에 맞춘 절기력. 농경 민족의 풍족을 위해 항상 조습한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달이 차고 이지러짐으로 이루어지는 능력과 태양을 중심으로 한 양력에 의한 계절은 1년에 약 11일의 혼란이 생기고 윤년을 첨가하는 달력의 날씨와 기후 차이가 10에서 20일 정도 생겨나 수학에 지장을 주었다. 현인들이 수많은 관찰과 연구를 하여 계절의 변화와 일치하고 몇 년이 지나도 틀리지 않는 기준을 찾는 것이 1년 중에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이다. 네, 거기를 줄을 보세요. 계절의 변화와 일치하고 틀리지 않는 기준이 춘분, 추분, 그다음에 동지, 하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절과 기후가 일치하는 기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절과 기후가 일치하는 기준점을 춘분, 추분, 그 다음에 동지, 하지로 나누어서 24절기를 정한 것이다. 이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요. 그 밑에를 보시면 이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동지라고 하고 봄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입춘이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왜 추우냐 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절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입춘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도 춥잖아요. 그러니까 2월은 아직도 많이 춥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한 게 여기 처음에는 첫째 한 게 거기 있죠. 태양에 따른 시간상의 봄보다 기온상의 봄을 보면 계절적으로 가장 기온이 내려가는 날이 입춘이지만 입춘부터 따스한 입춘이 이제 3양이거든요. 따지면 1양, 2양, 3양이니까 양의 기온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점점 피부로 따뜻함이 느껴지고 기온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서 태양상의 봄하고 그 다음에 기온상의 봄이 시차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정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사주명리학은 중국에서 온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기와 기온 차이가 또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황하유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때의 절기를 기준으로 24절기를 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로 조금 느낌이 다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요. 사주와 절기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그리고 네. 사주를 정할 때 중요한 것이 절기이다. 사주는 음력이든 양력이든 태어난 날짜, 시간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사주를 정할 때 명조가 어느 절기와 어느 절기 사이에 태어났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음력 3월에 태어났어도 그의 절기에 따라 진월, 묘월, 사월이 될 수 있다. 경칩이 지나고 청명이 전에 태어났으면 묘월이 되고 청명이 지나고 입하 전에 태어났으면 진월이 되며 입하가 지나고 망종 전에 태어났으면 사월이다. 사주를 정할 때는 무슨 절기가 들어온 뒤에 태어나는 걸 알아야 하면 생년과 생월 모두 절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그래서 음력 몇 월인 경우는 우리가 절기를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양력으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음력 3월인데도 이렇게 진월, 묘월, 사월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양력으로 아는 게 좋고요. 일단 스마트폰에는 음력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면 임묘진 월중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72후란 무엇인가 읽어주세요. 거기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72호란 무엇인가? 절기란 태양의 황도상의 위치에 따라 정한 계절적 구분이다. 1년을 360일로 하면 24등분한 절기가 15일이 되고 한 절기를 3등분한 5일을 1후라고 한다. 3후를 1기라 하여 1년을 72후와 24절기로 나눈다. 월초에 해당하는 것을 절이라 하고 월 중에 있는 것을 기라 하니 24절기는 12절과 12기로 되어 있다. 네, 여기까지요. 그래서 1년 4계절, 12달, 24절기, 그 다음에 이제 72후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춘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입춘에 대해서 되게 입춘만 엄청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입춘이라는 것이 이제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고 입춘부터 봄이 시작되면서 이 입춘이라는 것이 농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 농사 짓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항상 옛날에는 다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언제 뭐를 해라 언제 뭐를 해라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거든요. 이제 왕조가 생길 때마다 달력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춘에 대해서 좀 읽어주세요. 양력이 2월 4일 무렵으로 입춘부터 봄이 시작되면 한 해가 시작된다. 명리학은 양력이나 음력의 설날을 연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입춘을 연초로 보기 때문에 사주는 입춘을 기준으로 한 해가 바뀐다. 기온과 실제 생활을 근원으로 판단하면 동지부터 일조 시간이 길어지지만 한겨울이라 춥기 때문에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입춘을 봄의 시작점으로 보는 견해가 자연스럽다. 춘이라는 한자는 씨앗의 흙 속에서 싹을 틔면서 아직 땅 위로 나오지는 않고 꿈틀거리며 움직인다는 뜻이다. 이는 땅속에 생기어 활력이 온시sun초 나오려는 시기를 의미하고 추위에 얻은 물리치는 인주병화의 기세가 지어 있다는 뜻이다. 입춘은 만물이 생기를 얻어 후생하는 시기이다. 예로부터 입춘절에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지 않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생명을 맹태하고 생산하는 앙컷은 쓰지 않았으며 특히 새끼된 짐승이나 애벌레와 같은 갓 태어난 생물도 죽이기를 꺼려했다. 만물을 생겨나게 하는 봄의 기운은 인을 해치며 자연의 수행을 방해하여 천재지변의 재앙을 받고 자기 건강도 해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세시풍속으로 입춘 대기를 소문만복 내준 것 같은 춘축이라고 불리는 입춘시를 써서 대문 앞벽에 붙였다. 입춘일이 일진이나 날씨를 통해서 그의 기륭을 점치기도 했다. 일진이 갑이나 을이면 풍년이 들고 병이나 정이면 날씨가 무덥거나 가물고 입춘일이 날씨가 청명하면 풍년이 들고 구슬비가 내리면 그의 겨울에 폭설이 내린다. 동풍이 불면 사회가 안정되고 태평하고 서풍이 불면 태풍의 피해가 있거나 나라가 시끄럽다고 점쳤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입춘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입춘에 축제도 하고 그리고 입춘절에는 이제 봄이잖아요. 그럼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이제 왕이 행차도 잘 하지 않고 농사를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입춘절이 동방의 목의 계절이니까 되게 어짐을 중요시 여겼다, 인을 중요시 여겼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춘에 대해서는 되게 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입춘 다음에 우수가 나옵니다. 우수는 그러면 입춘이 2월 5일이면 여기서 15일을 더하면 우수절이에요. 그러면 언제쯤 되냐면요, 2월 20일에서 22일이 되게 우수예요. 그러니까 절기마다 15를 더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2월 5일이 입춘이다 그러면 15일을 더하면 2월 20. 여기서 우리가
12월 22일을 하기로 했으면 이제 15일을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마다 그 다음 계절을 15일로 더하면 되는데 양력하고 우리가 360일을 계산하는 게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럼 이제 우수는 보세요. 우수는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시기다. 그래서 비우자를 쓴 거죠. 인월의 중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입춘이 절이고 그 다음에 얘가 기예요. 천지에 있는 음양의 기운이 만물을 소생시키고 기르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초목이 비를 맞고 윤택하게 생장하는 계절이 입춘입니다. 그 다음에 병칩 읽어주세요, 선생님. 병칩은 겨울잠을 자고 있던 생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때이다. 푸른이 개구리가 나온다는 날로 이때 식물이 새싹도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잘 보호해야 하고 어린 동물들도 잘 묻어줘야 하는 때이다. 그리고 경칩은 몇 월쯤 될까요? 3월 5일 돼야겠죠. 예. 네, 15일씩을 더해가는 거예요. 3월 5일 정도. 그 다음에요, 춘분. 춘분은 봄의 한가운데로서 봄이 돌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로서 이날부터 낮이 길어진다. 입춘부터 춘분까지를 태양상의 봄이라고 한다면 춘분부터는 기온상의 봄이다.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고 양기의 발동으로 우레가 울고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만물의 생동기로 우리가 실제 보고 느낄 수 있는 봄이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므로 모든 도량을 통일해 쓰고 저울 눈을 고르게 하거나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뜻으로 임선부에게 술을 주어 마시게 하고 화살을 건네주는 의식을 행하는 세시 풍속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춘분일을 자연을 찬양하고 생물을 사랑하는 날로 정하고 그에 따른 행사를 펼치기도 한다. 네, 그러면 춘분 3월 20일이나 22일, 거기서 15일을 더하면 청명이에요. 청명이요. 읽어주세요. 청명은 하늘과 땅이 맑고 밝은 때로 만물의 생기가 왕성해지는 시기이다. 초목의 싹이 눈을 띄우고 치과에 있던 동물이나 땅속의 벌레들이 나오며 무지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그 다음에 고구는 볕이 따뜻해지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이슬과 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이다. 그 다음에 이파요. 남선생님 읽어주세요. 자의 기운은 사람의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쓴다는 뜻으로 문명의 시작을 나타낸다. 자연에 비유하면 나무의 잎이 돋아나 성장하고 땅에는 풀이 덮인다는 뜻이다. 만물이 무성하게 자랄 때이므로 모든 동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며 해치지 말아야 한다. 이파는 태양상의 여름이지만 실온으로는 봄과 같아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 인간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시기이다. 이파일에 동풍이 불면 대풍이 들고 나라가 편안하고 남풍이 불면 가물거나 곡식이 흉잡고 하늘이 맑아도 크게 가물거나 병이 많다고 합니다. 서풍이 불면 축산에 해가 많고 북풍이 불면 수산이 풍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날 바람이 어떻게 불고 그날 일진이 천간이 가불이냐 뭐 이런 거가 사실 맞는지를 저는 자세히 공부한 게 없고요. 이거를 공부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 음양오행과 또 이 육식갑자 그날의 일진을 이용해서 그 날씨를 예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떠할 것이다. 그거를 공부하는 분이 이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수업을 한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만약에 시험을 이제 한 6월에 봤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해 12월 며칠에 일진을 주고 날씨가 어떻겠냐를 예측하는 거를 쓰게 하는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날씨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일진. 그러니까 올해 지금 경자, 지금 현재 신묘월이거든요. 경자, 신묘, 그러면 날짜 뭐 해가지고 날씨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그날 바람이 어떻게 불면 뭐 제가 볼 공명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맞추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날씨와 기후를 알아맞추는 그런 예측하는 학문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만을 보면요. 소만은 보리삭이 배기 시작하고 소만이라는 게 작을 소자에 만족할 만자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만족할 수 있는 시기이다. 농사로서. 그래서 양기가 왕성해서 초목이 이제 자라는 때이다. 그 다음에 망종이요. 망종도 선생님 망종이라는 게 망이 보리나 밀 등의 까끌하기를 말한대요. 그래서
종이란 변모를 가리키는 말로 보리가 익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때가 망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은 자라서 모를 심는 시기고, 망종은 이제 그 이후로 장마철이 접어들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그래서요 제가 이때쯤 태어났거든요. 제가 6월 25일 날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엄청나게 비가 온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비가 와서 보리 심어놓은 게 다 떠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굶고 그랬다고 해서 저는 이 망종이라는 걸 그래서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가 있어요. 하지를 읽어주세요. 다시 가장 긴 날로는 매미가 울기 시작하는 기온상의 여름이다. 양기가 극도로 성해져 운명의 두 기운이 맞나? 네. 회생 결단한 때이다. 선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음기에 의해 몸에 아프지 않도록 욕망을 절제하여 심신을 안정시켰다. 네, 거기 보면은 선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음기에 의해 몸이 마르지 않도록 욕망을 절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에 따라 또 옛날에 양반들은 절대로 음양의 기운을 거슬러서 합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엄청 많았대요.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 절기의 밑으로 더 많이 공부해 보면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때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고, 이때는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때는 뭘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날씨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이 날씨를 다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거나 막 다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모든 절기에 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선인들은 이때는 어떻게 했고 이때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소서 보세요. 이제 하지 다음에 소서 대서가 있는데, 서는 더울 서자예요. 그래서 이제 소서, 그 다음에 대서는 굉장히 덥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소서 읽어주세요. 그럼 소서는 언제냐? 하지에서 15일을 더한 게 소서예요. 그러면은 7월 5일이나 6일 이때가 이제 소서가 되는 거죠. 소서, 하지를 기점으로 습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다. 소서에서는 땅 속에서 냉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때이나 지상에서는 아직 열기가 극성하여 한기와 열기가 서로 섞이는 때이다. 등 여름과 가을이 교체되는 날로 오행상으로 소행상한다. 네, 대서요. 대서. 대서는 더위를 뜻하는 날로 매우 무더운 시기이다. 대서에서는 음의 기운이 기운이 점점 자라나고 양의 기운은 사그라지는데 썩은 풀에서 반딧불이 생기고 가끔 큰 비가 내리는 계절이다. 음기가 강해지고 양기는 약해지므로 기장의 음기를 받아 강성해진다. 이때에는 기름지고 단 음식을 피하고 짠 음식을 먹어서 약해진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옛날에는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먹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장기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절기마다 가르쳤던 거죠. 그 다음에 입추요. 입추는 거기서부터 15일을 더하는 것이거든요. 네. 선생님 읽어주세요. 추운 곡식을 수확한다는 뜻이다. 태양상의 가을로 기온상으로는 가장 무더운 여름이다. 네, 8월이니까. 이날을 기점으로 한낮의 더위는 아침 저녁으로 물러나기 시작한다. 입주의 선조들은 금기를 받아들인다는 뜻에서 흰색으로 된 옷과 치장을 하고 개고기와 참깨를 함께 먹어 영생을 도왔다. 기운을 보한다 그런 뜻이었나 봐요. 그 다음에요. 처서는 입추부터 15일을 더하니까 입추가 이제 8월 초거든요. 8월 5일, 그리고 15일을 더하면 8월 22일 그 정도 됩니다. 쳐서 더위가 머물러있다는 뜻이지만 네. 더위는 점점 사라지고 가을에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절이다. 처서에는 천지가 쓸쓸해지고 곡식이 익기 시작한다. 숙살의 기운이 돌물어 옛날의 조정에서는 이때 벌을 주고 죽이는 일을 수행했다고 한다. 네, 숙살이라는 뜻 알고 있죠. 이제 죽이는 기운이에요. 네. 그래서 가을에 죽인다라는 게 이제 전부 나뭇잎도 떨어뜨리고 나무의 물기도 다 빼고 뿌리조차 이제 마르고 그러면서 열매를 익혀야 되는 계절인 거죠. 그 다음에요, 백로요. 백로, 하얀 이슬이 생기는 시절이라는 뜻으로 중추이다. 빠르고 센 바람이 불어오고 기러기가 날아오며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고 새들이 먹이를 저장하는 시기이다. 네, 중추라는 뜻은 이제 가을의 한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추분이 이제 9월 22일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낮과 밤이 똑같은 날로 이제 조금씩 밤이 길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춘분과 같이 태양이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소로 진다. 요즘은 이제 태양이 뜨고 지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남양집을 굉장히 선호하는 게 이 절기 때문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추분이 되면 음기가 왕성해지고 쌀쌀한 기운이 들고 양기가 쇠해져서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겨울잠을 자는 벌레들이 서서히 흙으로 입구를 막기 시작하여 동면을 준비한다.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요, 추분 다음에 이제 한로, 상강이 있어요. 한로 읽어주실게요. 한로, 천이슬이 내리고 곡식을 걷어들이는 계절로 국가가 노랗게 피고 북에서 온 기러기가 놓이는 때이다. 네, 상강이요. 상강은 가을을 후면하는 기운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이다. 상강에는 하늘이 점점 차가워져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소슬하던 바람이 메어지니 초목이 노랗게 변하고 벌레들도 모두 땅속으로 들어가 입구를 막는 시절이다. 사람들도 폐의 숨구멍을 잘 다스리고 체온을 잘 유지해 풍사의 침범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입동이요. 입동은 이제 11월 5일이나 11월 7일이 되게 입동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동자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입동일 때 그 동자라는 거는 추수한 수확물을 매다른 모양을 본다는 글자이고, 또는 겨울의 고드름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11월 7일 입동이 되면 겨울이 되는데 아직은 날씨는 가을의 느낌이죠.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이고, 그러면서 이제 입동이 되면 뭐 지난 시절의 충실함, 그걸 결실로서 판단하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입동에서는 물과 땅이 얼기 시작하고 만물이 겨울 준비를 끝내는 시절이고, 사람도 역시 겨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추위를 막는 옷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입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입동 다음에는 소설, 대설, 동지 다음에는 소한, 대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 보면, 소설은 작은 눈이 내린다라는 뜻이고요. 대설은 큰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설이 되면 초목이 모두 다 이제 잠을 자고 냉혈동물은 이미 겨울잠에 깊이 들어있는 때이죠. 그래서 동지를 보겠습니다. 선생님 동지 읽어주세요. 동지, 1년 중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이다. 음기가 극도로 성한 때이지만 양기가 시작된 때로 이날부터 1초 시간이 하루에 2분씩 늘어난다. 양의 기운이 서서히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음력이 서로 다투는 까닭에 만물의 내부에서 생명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명절로 맞이하고 있다. 이때는 막 자라기 시작하는 양의 기운을 돌보기 위해 목욕제게 하고 몸을 변신하여 세교는 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동지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어른들이 이런 것들을 선인들이 배우고 이걸 엄정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 다음에는 소한, 작은 추위가 시작이 되고, 대한은 아주 큰 추위의 때를 말한다 해서 이제 24절기를 한번 읽어보시는 건데요. 서수명리학을 공부를 하면 항상 이제 일단은 오늘 얘기한 동지하지, 춘분, 추분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고, 입춘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음력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양력 날짜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강 어느 계절에 뭐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지 지나면 뭐가 있고 이렇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를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24절기를 듣는 게 아침 뉴스에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날, 뭐 다문날, 뭐 동짓날 이런 날을 이제 아침 뉴스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정도이고, 지금은 날씨가 워낙 우리가 말하는 현대 문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복이 돼서 기후에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절기에 났는지는 꼭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4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